여보,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1950년, 한 남자에게 로마에서부터 온 편지에 충격적인 소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카사블랑카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가스 등으로 아카데미 어우주연상까지 받은 배우, 미국인들이 순수하고 선한 여성의 상징처럼 바라봤던 잉그리드 버그만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남편뿐 아니라 11살 된 딸, 피아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 단순히 한 여배우의 가정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영화감독 로베르트 로셀리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말 그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땐 그녀가 로셀리니와 함께 만든 영화 스트롬볼리가 미국에서 개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타임지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 10여 개 주에서 교회단체와 여성단체, 지역 검열 관계자, 정치인들까지 영화 상영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잉그리드가 연기했던 잔다르크의 장면을 한 영상물에서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생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그녀가 연기했던 성녀의 모습조차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파파라치들은 임신한 잉그리드의 모습을 찍으려고 따라붙었습니다. 한 사진기자가 길거리에서 잉그리드를 발견하고 쫓아가자 잉그리드는 이를 피하려고 신문 가판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진기자가 반대편으로 돌자 그녀도 다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잉그리드는 거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받은 비난을 억울한 공격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남편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린 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비난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배우의 불륜이 미국 의회에까지 올라갑니다. 1950년 3월 상원의원 에드윈 존슨은 미국 상원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 영화배우의 사생활을 두고 국회의원이 의회 연단에서 이름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는 잉그리드와 로셀리니 사건을 영화 산업의 도덕성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이후에는 배우들의 사생활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추진되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독 그녀에게만 이토록 엄청난 대중의 배신감이 쏟아졌을까요? 그 답은 스캔들 이전에 잉그리드에게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이별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2살 무렵 어머니를 잃었고 13살에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까지 사망했습니다. 어린 잉그리드에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달랐습니다. 스웨덴에서 배우가 된 그녀는 할리우드로 건너갔고 당시 여배우들과 조금 다른 이미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웠고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이 그 이미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잊지 못할 사랑을 품은 여인이었고 성 메리종에서는 수녀였으며 잔다라크에서는 급기야 성녀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화 속 잉그리드와 실제 잉그리드를 구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두고 성녀에서 거리의 여자로 그리고 다시 성녀로 돌아온 것 같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중이 자신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라봤는지를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잉그리드는 영화 속 성녀와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페터 린드스트롬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할리우드 생활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영화가 나타납니다. 잉그리드는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를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꾸며진 세트보다 현실을 찍었고 스타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잉그리드는 그 감독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셀리니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원한다면 함께 영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화산섬 스트롬볼리에서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더 빠르게 두 사람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당시 잉그리드는 유부녀였습니다. 로셀리니 역시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잉그리드는 임신했습니다.
타임지는 1949년에 이미 잉그리드가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이혼을 위해 남편에게 공동재산의 절반을 주고 자신의 몫은 딸 피아를 위한 신탁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즉,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내던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던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1952년 잉그리드의 선택이 남긴 가장 아픈 결과가 법정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13살이 된 피아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딸이 여름 동안 이탈리아에 와서 자신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살 딸 피아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피아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탈리아에 오길 원해요.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어서 더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니? 피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는 엄마가 자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느냐는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날 때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은 뒤에야 갑자기 저를 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잉그리드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질 만한 말이었을 겁니다. 사랑이 끝난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은 훨씬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어느 날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피아가 어머니에게 거의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잉그리드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잉그리드가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는 동안 딸 피아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대가까지 치르고 선택한 로셀리니와의 결혼은 적어도 행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시죠. 이제 그녀의 인생으로 되돌아올 시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7년 잉그리드 버그만의 새 남편 로셀리니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화를 준비하던 그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27살의 작가이자 각본가 소날리 다스구프타. 그녀 역시 당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지는 그해 5월 두 사람이 봄베이 타지마할 호텔에서 서로 연결된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이 관계를 묻자 로셀리니는 단지 업무 관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 있던 잉그리드에게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었다고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소날리는 또다시 임신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몇 년 전 잉그리드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로셀리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남자가 또 다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결국 똑같이 돌려받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잉그리드에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끝냈고 딸과 멀어졌으며 미국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스타 자리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랑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이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950년 미국에서 사라졌던 잉그리드가 몇 년 뒤 다시 미국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자 그 자체가 뉴스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TV의 거물이었던 에드 설리번도 잉그리드의 출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스캔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중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를 투표를 통해 살펴야 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알려졌는데도 설리번은 결국 출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쟁 방송인이었던 스티브 앨런은 달랐습니다. 1957년 1월 그의 프로그램에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촬영 인터뷰가 실제로 방송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움직임이 벌어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변명도 인터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연기 실력이었습니다. 잉그리드에게 7년 만에 할리우드 복귀작이 된 영화는 아나스타샤였습니다. 영화가 공개되자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들은 화면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이름만 들어도 도덕적 비난이 따라붙던 배우를 다시 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7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The winner, Ingrid Bergman in Anastasia. 다만 잉그리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친구 캐리 그랜트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상원 의원이 의회에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나라의 영화계가 그녀에게 다시 최고의 여배우라는 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배우로서 모든 것을 되찾아갈 무렵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1957년 잉그리드와 로셀리니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잉그리드는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사랑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잉그리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로 돌아온 뒤 기자들은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잉그리드는 할리우드 생활에 이미 권태를 느끼고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영화를 만든 것도 로셀리니와 사랑에 빠진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선택으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딸 피아와 멀어졌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그렇게 사랑했던 로셀리니와의 결혼도 결국 끝났습니다. 하지만 잉그리드는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자신을 책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었던 용기와 모험심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할리우드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잉그리드에게 말년에 묘한 작품 하나가 찾아옵니다. 1978년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였습니다. 잉그리드가 연기한 샬롯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공했지만 자신의 일을 쫓느라 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엄마였습니다. 영화 속 딸은 오랫동안 쌓아온 원망을 엄마에게 쏟아냅니다. 잉그리드에게는 완전히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으며 첫째 딸 피아는 13살 때 법정에서 엄마를 만나러 이탈리아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잉그리드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처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찍을 무렵 그녀에게는 이미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방암이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마지막 작품 골다라는 이름의 여자에서는 이스라엘의 전 총리 골다 메이어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29일 잉그리드 버그만은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7세.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녀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잉그리드의 인생에는 분명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그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그녀를 성녀라고 불렀고 스캔들이 터지자 추락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으며 다시 성공하자 할리우드가 그녀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잉그리드는 그런 시선에서 한 발 비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과 결과를 안고 다시 배우로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의 선택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선택 때문에 남편과 어린 딸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잉그리드 역시 세상이 자신에게 정해준 역할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았던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잉그리드의 삶이 당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자신의 인생이라고 해도 가족에게 남긴 상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세기의 불륜녀로 알려진 배우가 또 있죠.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신의 결혼식 증인을 서준 친구 부부를 파탄낸 여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속 추천 영상을 눌러 시청해주세요.